안녕하세요. 농업톡톡의 최쌤입니다. 오늘은 시기가 시기라 단풍, 그리고 동해의 원인과 대책, 노지 비가림 측량 관리, 그리고 스텔라 묘목 판매 업체 문의가 종종 있어서 업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이 11월 말부터 갑자기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추위에 단풍이 들지 않았던 잎들은 대부분 서리를 맞아 죽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은 왜 단풍이 들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정상적이라면 가을이 깊어져서 기온이 내려가고 물도 부족해지고 강합성 양이 줄고 엽록소가 파괴되는 과정을 거쳐서 샤인의 경우 엽록소에 가려서 여름에 보이지 않던 노란 색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 집은 왜 단풍이 들지 않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 단풍이 들려면은 무슨 양분을 또 연면 시비하면 좋을지 물어보십니다. 참 난감하죠. 자꾸 농약방에 뭐 사러 가실 연구만 하시는 것 같아요. 단풍이 들지 않는 이유는 물과 양분이 계속 공급이 되어서 노화 호르몬 대신에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계속 청춘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낙엽 가수는 언제나 청춘일 수 없죠. 여름에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 양분을 축적한 뒤에 겨울잠을 자면서 새로운 1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온이 내려가고 수분량이 줄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노화 호르몬이 합성되고 떨켜층을 만들어냅니다. 떨켜층이 만들어지면은 잎으로 드나들던 양수분이 더 이상 공급되지가 않고 차단이 되어서 그 결과 엽록소의 합성도 멈추고 잎 속에 남아있던 엽록소는 햇빛에 분해가 되어서 점차 그 양이 줄어들어서 녹색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에 반해서 분해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노란색이나 붉은색을 나타내는 색소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단풍이 드는 과정인데요. 단풍이 안 들고 초록잎이 계속 붙어 있다는 것은 양수분이 계속 공급되었다는 뜻입니다. 설사 내가 물을 많이 주지 않았더라도 땅속에 충분한 수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양수분이 계속 공급되다 보니 성장 호르몬이 합성되고 노화 호르몬이 억제가 되어서 가야 할 때를 모르고 아직도 이팔 청춘인 줄 알고 신초 생장의 양분을 쓰다가 결국 양분 저장도 제대로 축적하지 못한 채 극한의 기온이 되면 서리를 맞아서 한순간에 가게 됩니다. 이런 나무는 저장 양분이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장 양분이 적으면은 나무 내에 당 함량이 적어서 어는 점이 상대적으로 낮게 되어서 저온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물과 설탕물 중에 물이 더 잘 얼고 설탕물이 진할수록 잘 얼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겨울도 작년처럼 춥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동해의 원인과 대책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온입니다. 품종에 따라서 한계 온도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미국종은 영하 20에서 25도, 유럽종은 영하 15도 정도라고 합니다. 유럽종이 미국종보다 동해에 약합니다. 또한 저온 지속 시간이 6시간 이상 될 때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이 저항력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장량분이 적은 경우에는 한계 온도보다도 높은 온도에서도 또 지속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도 피해를 받을 수가 있고, 반대로 저장량분이 많은 경우에는 저항력이 더 커지겠죠. 이유는 앞서 설탕물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동해의 원인 중 하나는 건조입니다. 토양에 수분이 없어서 건조하게 되면은 뿌리가 찬 공기에 대한 완충 능력이 줄어들어서 찬 공기를 그대로 맞게 되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동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온에 대한 노출 부위를 줄여주기 위해서 지피나 신문 등 보온 자재로 주간부를 감싸주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기온이 아래쪽보다 낮기 때문에 동해 대책으로 아예 낙엽 후에 전정을 하고 땅에 묻어버린다고 합니다. 다음 대책은 낙엽 후에 땅이 얼기 전 가온 내에 물을 그득 대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주고 싶었던 물을 마음껏 주셔도 됩니다. 심지어 논물 대듯이 대두셔도 됩니다. 사진과 같이 한 곳도 있더라고요. 땅이 얼면서 오히려 보온이 되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묘목 선택 시 전목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온에 대한 저항성이 삽목묘 뿌리보다 전목묘 뿌리가 강합니다. 전목묘 사용의 시작은 뿌리 혹벌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불량 환경에 대한 저항성의 효과도 크고 잔뿌리 발생도 같은 수분 조건에서 삽목묘보다 커서 여러모로 장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목묘를 심는 것도 동해 대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 방지의 가장 중요한 대책입니다. 저장 양분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탄소 동화 양분은 식물의 강합성을 통해 얻는 양분인데요. 열매 수확 후부터 양분을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자식을 키울 때는 저축을 많이 못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포도도 열매를 수확해야지 양분 축적을 할 수 있는데요. 일찍 수확을 해야지 양분 축적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일찍 수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당히 달아야겠죠. 뿌리에 능력이 크다면 그에 따른 만큼 많이 달아도 문제가 없는데 능력은 작은데 많이 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수확이 자꾸 늦어지게 됩니다. 뿌리의 능력보다 많이 쓰고 저축도 많이 하기를 바라면 그거는 진짜 욕심이겠죠. 따라서 나무 능력에 맞게 적당히 달고 양분 축적도 원활히 되어야 동해 피해도 줄이고 내년도 가실 품질도 좋아져서 선순환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휴면기 측창관리입니다. 요즘 측창관리 문의도 많은데요. 낙엽 가수는 겨울이 오면은 휴면에 접어듭니다. 극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또 잠에서 깨기 위해서는 일정한 저온을 경과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저온 요구도라고 합니다. 저온 요구도는 포도 품종에 따라서 다르고 7도 이하의 저온이 1000에서 2000시간 정도의 저온이 경과해야지 깊은 잠에서 깰 수가 있습니다. 포도의 저온 요구도는 미국종보다 유럽종이 요구도가 적다고 합니다. 참고로 진흥청 자료에는 캠벨이 1200에서 1500시간으로 나오네요. 저온 요구도를 경과한다고 해도 환경 조건이 또 맞지 않으면 잠을 자는 척 하고 있다가 환경 조건이 맞아지면 발화하게 됩니다. 저온 요구도 충족 기간인 자발 휴면 기간에는 저온의 저항성이 강할 때이기는 하지만 외기 온도 자체가 너무 저온이라서 측창을 내려주셔서 온도와 바람을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발 휴면이 끝나고 봄이 되었을 때의 측창 관리가 더 중요한데요. 봄이 되어서 기온이 상승하면은 녹아있던 설탕이 다시 전분으로 전환되어서 저온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노지 비가림의 경우 봄에 기온이 오를 때 낮에 측창을 내려서 보온을 하면 기온이 올라서 싹이 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는 노지에서는 가온이 안 되니까 밤 기온이 받쳐주지 못해서 냉해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온이 안 되는 노지에서는 낮에 열을 가두어 온도를 높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지에서는 초기
발아기부터 저녁기까지 온도를 올리지 않고 천천히 키우는 것이 저장 양분 소모도 적고 신초를 튼튼하게 키우는 길입니다. 빨리 키우면 저장 양분 소모도 크고 냉해 피해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겨울에는 닫아주시고 봄에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낮에는 열고 밤에는 닫아주는 겁니다. 혹 열었다 닫았다가 번거롭다면 닫아 놓는 것보다 열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스텔라 묘목 업체를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업체와 동상 실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신품종을 하실 때에는 시험 삼아서 몇 주 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단풍, 그리고 동해, 그리고 직창관리, 그리고 스텔라 묘목 판매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늘 작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생이었습니다.